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죠. 네, 무슨 그 한국산악회가 전통과 연구가 깊은 단체인데 그동안 이제 젊은 회원들이 활동이 미약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아직 이번 캠프는 좀 신박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캠프가 일회성이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거를 고정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행사로 매년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그거 한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 한국산악회 원로 선배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아마 변 회장님께 한국산악회가 알피니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그 말 즉슨 계속 하라는 이제 의미인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등반은 여기에 등반 대장을 맡은 대현이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시행을 할 수 없는 등반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 굉장히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또 둘이서 좌절도 하고, 상황을 보니까 좌절하게끔 생겼어요. 애들 하는 거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또 어쩔 때는 희망이 생기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고, 대현이는 뭐 자기 근육이 다 빠져갖고, 뭐 힘들어 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 헌신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등반인데, 물론 좀 이따 이제 보고회 때 이거에 대한 정례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국산악회가 가져야 될 역할이고, 또 그런 거에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여기 후배들도 있고 하지만 선배 입장에서 감당을 해야지 그거를 물리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거를 매년 갈 생각으로 지금 계획 중이고, 전 기수에서 여기 스텝으로 참가를 해서 또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이걸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행기 티켓팅을 끝내고 나서 개인 분담금이 70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13일 동안 활동을 했던 내용인데, 비행기 값은 80만 원에서 가장 뒤늦게 티켓팅한 사람은 98만 원에 티켓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값 외에 활동비가 70만 원씩을 냈는데, 대학 산악부는 그 비행기 티켓팅 외에는 돈을 내질 않았어요. 한국산악회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아마 동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누군가 말처럼 장비값이 더 들어갔다라고 이제 투덜대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등반에서도 과연 이제 대학산악부 출신들의, 원래 한국산악회에 대학 가입돼 있는 이제 산악기술위원회 대학산악부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참가를 하면 우리 기술위원회에서 참가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리소문도 안 냈는데 소문을 듣고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모든 대학산악부원에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산악회 임원들이 십시일반 도와줬어요. 근데 이거가 찬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 비용이 항상 충당되게끔 시스템이 돼야만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께 질문인데 계속 서론에서는 그리고 강조하셨던 알피니즘이 어떤 면이신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산악인으로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알피니즘이라는 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양해요. 어르신들과 또 우리들과 미래 세대들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이제 알피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원론적인 얘기는 프랑스 같은 알프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이루어졌던 등반 행위를 알피니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뭐 기독교 이즘이나 뭐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주의가 아니고 고산이고 얼음과 바위와 눈이 섞인 곳에서 그런 고산지대에서 행해지는 등반, 그거를 알피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프랑스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도 등반하면 트레킹이라는 게 있고 하이킹 있잖아요. 하이킹과 트레킹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등반 용어예요. 그게 등산 용어고. 근데 그 알피니즘은 2019년도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요. 왜냐하면 알피니즘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등반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지껏 쭉 우리가 얘기했던 공동체적인 가치. 즉, 알피니즘이 전수되는 과정은 뭐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선배가 후배한테 전달해주고 그 후배는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승되어 오고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그 행위가 이제 주어졌던 가장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유의는 인간의 그 사고 영역을 확장시켜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는 내가 바라보는 그 틀 안에서 보통 영역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인간이 알프스의 몽블랑을 올라가고 나서 그게 이제 근대 등반 시초라고 그러는데 몽블랑을 올라가고 나니까 그 전에는 산에는 용하고 악마가 있어서 가면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통제가 용이하다라는 이제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런 대자연을 이제 탐험하기 시작하고 미지의 세계가 영역이 점점점 탐험하면서 우리들의 사고 영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유럽의 계몽주의 사조에도 확산에 영향을 미쳤고 또 거기서 나오는 거는 헌신이에요, 헌신. 즉, 내가 내 동지에 대한 헌신, 내 동지를 살려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대현이와 제가 같이 등반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나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피니즘에서 말하는 근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헌신적인 그런 가치들이 그 알피니즘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가장 큰 등반에서 이슈가 기술적인 문제예요. 즉 어떻게 하면 저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헌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든 올라가면 된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 그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알피니즘의 행위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거 알피니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보면 막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이게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원정 캠프 특징이 남녀 연령대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중간 연령대를 맡고 계시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다 보면은 각자 사람 경험과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그러면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교류를 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가셔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셨을 때 개인적인 좀 어려움이나 아니면 해결책 그런 고민들을 좀 그 소통이나 뭐 그렇죠.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고요. 그게 잘 됐다. 아무튼 적절한 선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낸 거는 글쎄 그거는 제가 노력한 거는 그냥 서로의 뜻을 서로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정도였고요. 사실
그걸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좀 원활하게 흘러가게 된 거는 각 그 대원분들이 잘 이렇게 꺼내 주셔가지고 네, 잘 흘러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지만 여하튼 대원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 보여준 것처럼 저녁에 그냥 같이 모여서 일정 얘기하고 오늘 등반 어땠는지 이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만 가졌는데 그럼에도 모두 다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소통도 좀 되고 뭐 그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네. 그 등반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높은 데를 추구하게 되고 어려운 데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 이선 선배님은 벤치께서는 이번에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셨다시피 본인들의 등반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한 등반을 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희생의 원동력이 뭐죠? 그 비슷한 얘기를 안 그래서 가서도 다른 대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무슨 대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거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김철 선배님 솔직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후배 양성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식의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면 앞날이 창창하시고 이 시간과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는 계기는 뭐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제가 산에 다니는 걸 배운 건 저는 등산학교나 뭐 이런 거 간 적도 없고 그냥 정말 그 한국산학교 대구지부에서 선배들한테 그냥 정말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냥 같이 지내면서 배우고 그게 다였거든요. 거기에서 기술 배우고 내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책 찾아보고 그러면서 좀 제가 느꼈던 건 산에 다니면서 좀 인간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다른 사람 좀 배려할 줄도 알고, 네, 이 사람이 어떤지 좀 신경도 좀 써줄 줄 알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맨날 흘고 다니고 지빼이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게 일단 그런 바탕으로 제가 산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대의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간단하게 선배님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후배를 양성한다 뭐 크게 따지면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배웠던 거 전 선배들한테 배웠으니까 선배들한테 통해서 배웠으니까 저도 그냥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막 무슨 뜻이 있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게 답니다. 조금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 평상시에 나름대로 알피니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선 선배님 말씀 드리면서 생각해 본 게 솔직히 요즘에 등반 사조라는 게 산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볍고 빠르게 갔다 오는 게 안전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등반 원정대의 규모는 축소되고 패스트 라이프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과 약간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과 특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알피니즘의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적인 측면이 유지되기가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얼마 정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말했던 공동체라 그래갖고 대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도인이 너와의 관계, 도인이 너와 대현이와의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만이라도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등반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가고
또 그 커뮤니티에서 등반 문화를, 산악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적인 활동인 거고, 공동체라 그래갖고 등반 규모가 커지냐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알피니즘, 우리가 알파인 등반할 때 얘기하는 항상 소규모로 해서 경량화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2명, 3명이 가서 빨리 등반을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공동체가 아니냐면 그것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둘이서 그런 등반을 가자 그러면 못 간다라는 거고, 한국의 등반 문화에서 왜 지금 그 외국은 그 등반의 형태가 날로 치열해지고 첨예해지고 그러면서 또 다양해지는데, 한국은 유독 등반 문화가 계속 침체가 돼가고 안전한 설상 등반 위주의 등반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그 공동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대규모의 사람들의 뭐 집합체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의 한두 사람과의 관계도 공동체인 거고, 우리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거를 추구하는 것도 공동체인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은 현재 한국에서 있는 온갖 등산 허가제에 대한 규제를 같이 노력해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서로가 다른 데서 공간이 다르겠지만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는 그게 하나의 공동체고 사회적 자본이고 그렇다라는 그런 이미지, 뭐 공동체라 하지 옛날처럼 뭐 극지법 써서 대규모로 원정 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답이 됐나 모르겠다. 질문이 있습니다. 약간 대부분 초보자 위주의 원정대였죠. 그리고 네. 겨울에 그 알파인 등반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훈련 등반 개념의 원정대. 그리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게 드는 것 같은데 기간에 대해서 그런 기억. 카자흐스탄 이쪽 수육수 지방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질문을 대답, 왜냐하면 제가 대현이한테 제안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24년도에 대현이랑 같이 거기 갔었어요. 여름에 알파인 캠프 똑같이 해서.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결론이 났어요. 아, 북반구에서는 여름에 알파인 등반은 안 된다. 북반구에서는 할 데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었고, 그러면 겨울에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우리가 대상으로 정했던 사람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특별하게 없으면 다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주 타켓이 대학생들을 주 타켓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그 백지 상태이고,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그 대자연의 매력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여줬을 경우에 어쩌면 가장 큰 그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이들이 과연 갔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환경 속에서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일단 있어야 되고, 대학생이니까 돈이 적게 들어야 되고, 또 학기 중에는 못 가고 방학 때 가야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등반을 해야 되고, 그 대상지로 이제 나온 게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그날 저녁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비행기 값도 싸고, 그리고 뭐 야생에 들어가 있으니까 먹는 거는 뭐 하루에 10,000원, 사실은 12,000원 딱 정해놨는데 너무 이제 식량은 이번에 실패한 이제 케이스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된 거.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2번인가 등반을 갔기 때문에 좀 익숙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이제 구조대 또 그쪽 그 캠프의 스태프들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우호적이었고 좀 많이 친절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에 대한 친절함보다는 내가 같이 갈 친구들이 좀 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호적이어야 되고, 환경을 또 내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대처를 내가 해낼 수가 있고, 물론 말은 안 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저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 되면 우리가 개입을 하고, 안 그러면 냅둬버리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본인들이 판단하게끔 내주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방침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 가이드들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고 정보를 받았었고 다만 키르기스탄은 사실은 초보자가 가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제 차원이 좀 세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글로 정한 거예요. 물론 그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 사실 3,000에서 4,000급 산들이 많았고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는 지금이랑 비슷하지만 빙하지대 지역 쪽으로 가서 겨울에 좀 추위와 좀 이런 거 맞서면서 그런 걸 좀 제대로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밑에 쪽에 여기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3,000급 산들을. 근데 그게 좀 이렇게까지 이렇게 눈이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일지는 저희도 몰랐어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진 않았지만 날씨가 그렇게까지 춥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등반 난이도로 따진다면 만약에 다른 팀들이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벽들이 조금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난이도로 뭐 4A, 4B 정도 나오는 벽들도 있으니까 가긴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들이 간다고 해도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여기 저기 투육수 캠프에서부터 여기까지 4시간, 5시간 걸렸나요? 그 정도 걸리면 가니까 거기서 베이스 치고 여기저기 산들 등반하고 이러면 뭐 크게 무리 없는 일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질문 또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멋진 발표해 주신 이 두 분 발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